안녕하십니까, 고담입니다. 안녕하세요, 고태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메리 포핀스 리턴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보셨나요? 재미없었어요. 여러분 나가지 마세요. 제 의견도 있으니까요. 어땠어요? 얘기해요 이거. 아니 감상은 한마디씩 하고 갑시다. 왜 MCG를 하려고 그래? 저요 해보죠. 네, 피곤해서 그럴 줄 알았어요. 자꾸 졸리더라고요. 좋게 보진 못했어요. 메리 포핀스가 온 적이 있는 줄도 몰랐는데 리턴즈라고 해가지고 일단 거기서부터 일단 당황을 하고 갑니다. 한국에서는 많이 유명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 제목이 메리 포핀스 리턴즈입니다. 아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럼요. 55년 만에 나타난 후속작인데 사전 정보가 없다 보니 환상적인 영화겠구나 해서 일단 딱 들어갔는데 시작하자마자 노래를 하네요. 네. 아, 이거 뮤지컬 영화네. 정보가 없다 보니까. 네, 완전히 정석적인 뮤지컬 영화의 어떤 포문을 열면서 시작하는 영화여서 처음엔 좀 당황을 했습니다. 저는 뮤지컬 영화를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기대를 하면서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진행이 되면 될수록 좀 갈등이 흥미진진하게 펼쳐지는 영화는 아닌 느낌이어서 그쵸, 긴장감이 좀 떨어지죠. 네, 긴장감이 없다고 해야 되죠. 원작도 사실 큰 주제가 있거나 큰 사건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놀이기구 타는 느낌이라고는 볼 수 있는데 놀이기구가 길다, 약간 생각보다 잔잔한데 꽤 긴 롤러코스터를 탄 느낌이다. 제가 좀 예를 들면은 우리 옛날에 어렸을 때는 회전목마 재밌게 탔잖아요. 네. 어른이 됐을 때 생각하면 굉장히 길고 이게 뭐지 싶잖아요. 네. 딱 그 느낌입니다. 그거 너무 정확한 비유였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에 이 영화가 하고 싶은 얘기가 어떤 동심을 잃어버린 어른들에 대한 그건데, 동심을 잃은 어른들은 재미가 없을 수 있다는 점. 그럴 수 있네. 어떻게 일맥상통하네요, 영화. 네. 이 영화의 끝에 주는 어떤 그런 메시지와 일맥상통합니다. 저는 동심을 잃었어요. 인정. 인정. 의상, 세트, CG 인정합니다. 규모도 크고 기술력도 좋고. 근데 개성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뮤지컬 영화는 노래가 중요해요. 안무도 중요하지만 뮤지컬 영화 제가 봤던 것 치고는 인상적이진 않았다. 음악이. 그런 점이 좀 아쉬웠던 점이었고, 좋은 점을 얘기하자면 그 에밀리 블런트라는 배우분이 강인한 역할, 특히 최근작들에서는 거의 전사죠. 그쵸, 시카리오 보면은 막 총 쏘고 톰 크루즈와 나왔던 엣지 오브 투모로우, 거기서도 보면은 굉장히 강한 여전사로 나오고 그랬는데 되게 화려하게 꾸미고 멋있게 나오는 점은 좋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실사와 애니메이션이 합성된 그런 씬을 보는 게 옛날에 스페이스잼. 이야, 여기 스페이스 나올 줄 알았어. 누가 로저 레빗을 그렇죠. 모하멧 나 뭐 그런 되게 굉장히 오래된 영화잖아요. 그렇죠. 그 이후로 잘 안 하는 기법을 전면적으로 하는 씬들은 좋았어요. 여기까지입니다. 야, 스페이스잼 재밌었는데 진짜. 마이클 조던 팔 길어지죠. 그렇죠. 쭉 한손입니다. 한손일 거예요. 네, 맞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일단은 정보 위주로 좀 앞에는 준비했는데요. 전작 메리 포핀스를 꼭 보시고 가시길 권장해 드리고요. 이번 메리 포핀스 리턴즈는 리메이크작이 아닌 후속작이라서 전작의 기믹들과 특이점들을 알고 가시면 더 재밌다는 점 꼭 말씀드립니다. 일단 혹시나 안 보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살짝 조금 알려드리려고 해요. 제가 전작과 이번 작을 다 봤으니까 이제 고태민 군도 이제 그런 게 있었구나, 이런 걸 또 아는 계기가 될 수도 있겠네요. 네, 되게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셨네요. 그렇죠. 원래 저 준비 되게 많이 합니다. 네, 프로페셔널 하시네요. 띄워졌다. 자, 첫 번째는 리턴즈에서 나오는 마이클과 제이는 전작의 아이들입니다. 그러니까 성장한 거죠. 네. 하지만 배우는 다릅니다. 25년 지난 시점에 그렇죠. 이야기입니다. 네, 성인이 돼서 한 이야기고, 두 번째로는 이제 마이클과 제인이 이제 아버지가 있었어요. 이 아버지가 은행원이었고요. 그리고 영화 끝날 때쯤에는 잘렸다가 다시 복귀를 해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 은행에 관련된 얘기가 나오잖아요. 세 번째로는 이 전작의 메리 포핀스는 리턴즈의 메리 포핀스와 동일 인물입니다. 전작에서는 줄리 앤드류스가 연기를 했고요. 이번 영화에서는 에밀리 블런트가 연기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전작에서 굴뚝청소부와 원맨 밴드의 버트는 딕 반 다이크라는 사람이 연기를 했는데, 이번에 나오는 잭과 비슷한 역할이긴 하지만 관련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이 버트의 딕 반 다이크가 이번 작품에서는 은행장 도스 주니어를 맡아 연기를 했습니다. 그 수염 붙이고 나오시는 할아버지잖아요. 네. 그분이 전작에서 주인공이었던 분이에요. 아, 그렇군요. 네, 그렇게 생긴 모습에
주인공의 캐릭터가 전작에 나와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2세로 나온 거죠. 네. 그리고 6번째로는 메리 포핀스는 바람이 바뀌는 시기에 출현해서 또다시 바람이 바뀌면 자기 세상으로 간다는 설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7번째로는 메리 포핀스의 가방은 매우 작아 보이지만 별의별 물건들이 나와요. 아, 그렇군요. 요번에는 되게 작은 것들이 나와가지고 그런 느낌이 없어요. 네, 그 가방이 뭔지 그렇게 눈에 들어오진 않았어요. 이 마술상자처럼 이 가방을 탁 두면은 아이가 밑에를 확인을 해요. 원래 전작에서는. 그래서 여기 없는데 근데 막 길다란 게 막 나오는 마술쇼네. 그렇지, 마술쇼가 나오는 거지. 좀 도라에몽 같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는 그렇게 느낌이 안 들고 조금 작은 물건들이 나와가지고 8번째로는 메리 포핀스의 우산 끝에 머리에 새 조각상이 말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어린 아이들만 들리는 걸로 이번에 이제 설정이 나온 것 같아요. 9번째로는 전작과 이번 작품이 모두 뮤지컬 영화라는 점이고요. 10번째로는 옆집 제독이잖아요. 옆집 제독이 시간관념이 굉장히 철저하신데 이게 정각마다 포를 쏘세요. 이 전작에서도. 근데 세계 표준 시간을 따르는 게 아니라 붐제독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붐제독이라는 사람의 시계를 보면서 시간을 맞춰요. 네. 그래갖고 요번 영화에서 보면은 또 저 시계가 빨랐잖아 막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 이게 전작에서 그런 얘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본 사람들은 그렇지 이렇게 웃을 수 있는 부분인데 처음 보신 분들은 저게 무슨 소린가, 시간 관련된 것도 나오잖아요. 네. 후반에. 그냥 뒤에 후반에 복선인 줄만 알았어요. 그렇죠. 근데 원래 전작에 있었다는 거. 네, 그런 점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메리 포핀스는 1965년 제37회 아카데미상에서 여우주연상을 비롯해서 5개 부문을 수상을 했어요. 야. 근데 2019년 제91회 아카데미상에서는 이제 4개 부분에서 노미네이트가 됐거든요. 이게 뭔가 여러 가지의 지금 상을 받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네. 과연 받을 수 있을지가 또 이제 관건인 거죠. 못 받아. 아직 안 받았으니까 저는 섣부르지 않는 걸로. 내 예상이 맞으면은 또 약간 그렇죠. 청년지명에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이 전작을 보신 분들은 금세 영화 안에 녹아들겠지만 금방 빠져나오게 되는 아이러니를 좀 겪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세한 이야기는 뒤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메리 포핀스 리턴즈 어떤 영화인지 좀 딥하게 파보도록 합시다. 일단은 영화의 주제가 동심에 관련된 이야기였죠. 이 주인공들이 사는 그 시대가 중요하더라고요. 처음부터 그쵸. 그 경제 대공황 시절이라는 게 되게 잘 보여주려고 이 공간적인 설정을 잘 보여주려고 하는 노력들이 보여서 그런 사회적인 배경 아래에서 어떤 주제의식이 있나 보다 하고 봤죠. 그렇죠. 네. 근데 뭐 없죠, 별거. 네, 딥한 내용이 없었어요. 요즘도 경제적으로 곤란한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분들에게 어떤 좋게 얘기하자면 잠깐의 희망을 줄 수 있는 맞아요. 그런 영화인데 네. 나쁘게 얘기하자면 하나만한 희망인 거죠. 어. 영화 볼 때는 그래, 내가 가진 게 없어도 내 동심을 찾으면 이 상황도 해결해 나갈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딱 극장문 나가자마자 바로 핸드폰으로 햇살론 전화 오고 그런 거죠. 네, 그러다 보면 이게 영화가 이게 열받아요. 제가 그런 데서 좀 열이 받았던 것 같아요. 또 거기서 이제 주인공도 네. 결국엔 자기가 어떤 동심을 찾아서 해결한다기보다는 네. 아버지의 그렇죠. 남겨놓은 근데 아버지가 남긴 유산을 받음으로써 또 살아남는 거잖아요. 예. 금수저였다. 씨, 열받아. 그래서 결말이 마음에 안 들었다. 사실은 결말에 가기 전까지는 처음에 영화 시작할 때 긴장감이 떨어져서 이게 뭐지 하고 보다가 뒤로 가면서 그 뮤지컬의 분위기에 동화가 조금씩 되면서 고조가 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결말 부분에 딱 가면서 이렇게 뻔한 결말이라니 하면서 조금 실망을 하실 수 있다는 점. 갈등이 쉽게 해결되죠? 네. 얘기하셨네? 매우 쉽게 해결되죠. 네네. 매우 쉽게 이게 내가 써놨는데 해결해버렸네? 저는 그 설정은 되게 좋았어요. 메리 포핀스가 이제 마법 같은 거를 부르잖아요. 네. 그리고 환상의 세계로 데려가는데 설명이 없어요. 뭐 마법인지 마술인지 하는데 계속 주요하게 나오는 설정이 어른들은 눈앞에서 그게 벌어져도 잘 못 보거나 봐도 뭔가 상상이지 막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는 게 뭔가 주제의식을 주는 것 같았어요. 약간 절묘했어요. 어른들은 눈앞에서 펼쳐져도 볼 수 없고 그런 거를 보여줄 때 어떤 동선이라든가 여기서 뭐가 벌어졌는데 마침 딴청을 하고 있다가 고개 탁 돌렸을 때 뭔가 이런 호흡들 이런 것들이 좋아가지고 그런 설정들은 좀 재밌게 봤던 것 같고 그 메리 포핀스가
포핀스가 처음에 나왔던 장면에서도 네. 마이클이 소파에 앉아 있는데 네. 이제 메리 포핀스가 뒤에서 계단 손잡이를 타고 올라가잖아요. 쭉 올라가죠. 예. 네. 그게 원래 이제 원작의 설정이 있는데, 근데 또 특이한 거는 잘 생각해 보면은 그거를 할머니가 봐요. 네, 맞아요. 근데 할머니가 인사를 한단 말이에요. 네, 맞아요. 할머니가 약간 오락가락하신 맞아요, 맞아요, 상황이잖아요. 맞아요. 거의 어린아이와 또 다름없다는 그런 또 어떤 설정. 그렇죠. 할머니는 또 보고도 그게 대수롭지 않아요. 맞아요. 약간 이런 식의 장면들이, 이런 코드들, 이런 설정들이 흥미로웠어요. 진짠지 아닌지 다 모르겠는 거죠. 네. 아마 이 많은 사람들 모를 거예요. 네, 보는 관객도 이게 실제로 벌어진 일인지 환상인지 그 경계가 허물어지는 그런 식의 연출들은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서 좀 더 의미를 줄 수 있었던 부분들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지점들은 조금 아쉬웠고요. 노래가 많이 나오는데, 네, 뮤지컬 노래 중에 인상적인 노래가 그닥 없었다는 게 일단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쉬운 그런 거였긴 하지만, 그래도 인상적인 씬이 있었어요. 저는 이 영화에 나오는 모든 뮤지컬 씬들 중에서 그 뒤에 나오는 가로등 듬정원들이 네. 나와서 네. 이제 단체로 군무하고 네. 막 자전거 왔다 갔다 하고 막 이런 장면들이 있는데, 실제 뮤지컬 실황을 보는 것처럼 촬영이 돼 있더라고요. 오히려 그래서 앞에 나왔던 어떤 CG가 많이 들어가고 기술이 많이 들어갔던 장면보다 실제 큰 뮤지컬을 그대로 보여주는 듯한 이 씬이 더 힘있게 느껴지고, 그때 이제 졸음이 확 깨더라고요. 이제 그것도 이제 전작에서는 굴뚝에서 네. 지붕 위에서 이제 다 같이 군무를 주거든요. 네. 이제 그런 점을 또 따온 것 같은데 네. 비슷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멋있잖아요. 원작과의 어떤 그런 그쵸. 연결 지점이 있는 장면이라서 근데 저는 모르고 봤지만 그래도 굉장히 좋았다. 인상적이었다. 하지만 그 외의 씬들은, 어떤 장면들은 CG가 구려요. 그러지 않았어요? 와이어가 막 보이는 것 같은 느낌이 막 들 정도로. 전 제가 얘기할 때 얘기하기로 네. 하겠습니다. 그런 거는 굉장히 아쉬웠다. 좀 유치하다. 그래서 오히려 진짜 동심을 가진 친구들은 너무 환상적이고 흥미진진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는 동심이 없습니다. 거기까지. 아, 끝이에요? 네. 오늘 별 내용이 별로 없네요. 뭔가 얘기할 거리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깊이가 없다. 극한 직업보다 더 어렵다. 오히려 더. 정말. 그리고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그 원작의 내용을 잘 모르지만 원작의 설정을 봤더니 이제 그런 부모들은 아이들한테 크게 관심이 없고, 그렇죠. 아이들이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해서 그래서 굉장히 괴팍한 행동들을 하다가 이제 메리 포핀스가 사랑을 줌으로 인해서, 그렇죠. 그리고 이제 메리 포핀스라는 캐릭터가 권위적인 가정에 들어와서 할 말 다 하고, 그리고 그런 권위를 붕괴시키고 이런 지점이 굉장히 어떤 강인한 여성 캐릭터를 보여주는 어떤 혁신적인 또 그런 지점이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서는 가장이 그렇게 권위적이진 않아요. 그렇죠. 왜냐면은 네. 그냥 빚이 있어갖고 네, 그거 뒤지는데 바빴으니까. 네네네, 어깨가 축쳐져 있고, 네. 그리고 아이들을 사랑하지 않지도 않아요. 아니, 사랑해요. 엄청 해요. 해요, 네. 잠깐 시간이 없는 거지. 표현을 그렇게 많이 못해서 그렇지. 그래서 메리 포핀스가 이 집안에 와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적었다. 네, 크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영화를 보고 나면 누가 주인공이었는지 복기를 해보면 좀 애매한 느낌이 있어요. 메리 포핀스가 주인공이라고 하기엔 아이들이나 이 아버지의 플롯이 갈등의 어떤 단초와 이제 마무리를 다 갖고 있는데, 그렇다고 아이들이 주인공이라고 하기엔 아이들이 대사가 많았던 것도 아니고 인상적인 연기를 보여줄 수 있었던 씬들이 많았던 것도 아니었던 것 같고, 그냥 아버지가 잘못했네. 아버지 캐릭터가 좀 잘못됐다. 그렇죠. 왜냐면은 전작에서는 굉장히 강인하고 시간을 엄격하게 준수하면서 네. 때가 됐을 때 자기가 그 행동을 못하면은 네. 전화부터 해가지고 경찰서 전화하고 막 그런 사람이에요. 오히려 이게 더 전형적인 이야기이긴 그렇죠. 하지만 네. 확실한 캐릭터가 나오죠. 구조를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는 조금 애매하죠. 네, 그래서 평도 되게 애매한. 맞습니다. 자, 제 거로 들어갈게요. 일단은 먼저 전작의 기조를 잘 이어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스토리를 풀어가는 과정이라든지 메리 포핀스의 매력이라든지 뮤지컬 영화, 그리고 마법 같은 이야기와 그래픽 등 메리 포핀스가 정말 리턴했구나 라는 걸 목격했습니다. 굉장히 전작과 매우 비슷해요. 비슷하게 흘러갑니다. 전작의 설정들도 많이 채용하면서 꼼꼼하게 아이디어들을 10분 활용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왜일까요? 아카데미 시상식 후보를 찬찬히 살펴보면은 좀 알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미술상, 음악상, 의상상, 주제가상을 노미네이트 했는데 이게 정작 주요 부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작품상, 각색상, 각봉상,
뭐 여우주연상, 나무주연상이 아니라 기술 파트죠. 그렇죠, 기술 파트죠. 그래서 눈치를 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영화를 보실 때 고려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전작을 살펴보면 조금 알 수 있는데요. 이 기술력이 부족했던 75년 메리 포핀스였지만 17번가 도시를 거대한 세트장과 색감으로 그들만의 감각을 이제 만들어냈고요. 실제 로케이션 촬영은 아니었는데 실사 그림을 덧대어서 로케이션 느낌을 냈었거든요. 네. 당신이 본 17번가 그 거리 있잖아요. 그 아파트하고 그게 그때는 세트였어요. 제가 보기에는 세트예요. 그 세트의 매력이 있어요. 네. 그 당시에 만들어졌던 뮤지컬들이나 이런 그쵸. 거에 어떤 세트의 화려함이 그 맛이 있다고요. 그 느낌이 우리가 어렸을 때는 그런 느낌이죠. 김영만 아저씨가 박스로 집 만드는 거죠. 네. 그런 느낌의 어떤 그 아날로그 감성 이런 아날로그 것들을 감성. 느낄 수 있는데 네네. 실사처럼 만든 그래서 그런 매력을 볼 수 있었는데요. 이번 리턴즈에서는 실사 촬영으로 하다 보니까 여러 앵글과 폭넓은 샷을 구사할 수는 있었는데 이 시리즈가 가지고 있는 자신들만의 감각이 빠진 것 같아서 이 보는 재미가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뭔가 이전 영화가 아날로그의 맛이 있었다면 이번 영화는 디지털화되면서 조금 맛이 떨어진 느낌. 예를 들 수 있는 게 이제 돌고래가 욕조에서 이제 등장하는 씬 있잖아요. 네. 그런 건 이제 3D였는데 네. 이건 또 신선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디지털화된 CG들 보면은 그 물 속에서 있는 씬들 보면은 굉장히 인위적인 느낌이 나잖아요. 네, 제가 구리다고 했던 CG입니다. 그 막 아이들이 막 오 하는 게 진짜 야, 아니 이게 뭐지? 이게 보통 수중 장면 같은 거 요즘에 CG를 쓴다고 하더라도 인물들 머리카락이 네, 날라다니죠. 물에 들어갔던 느낌이 많이 나는데 이 영화에 그거 없어요. 제가 그때 봤어요. 아니 왜 그러냐면 공기방울에 갇혔기 때문이죠. 아니요. 공기방울에 갇히기 전에 이렇게 할 때도 옷이 바람에 날리는 그 흐느적거림이지 물속에 있는 흐느적거림이 아닌 게 너무 티가 나요. 그래요. 이게 왜 이래놓고 상 받을 수 있겠냐고. 기준이 CG 잘하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네. 그 부분이 좀 아이러니 있고, 자 애니메이션 부분에서도 이 전작에서는 이제 옛날 그림이다 보니까 선이 굵고 뭔가 프레임도 많이 가져가게 되면서 조금은 틱틱거려도 네. 그 디즈니 애니메이션의 그 부드러움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맛볼 수 있었는데 매우 부드럽죠. 그렇죠. 이 리턴즈에서는 이 조화로운 느낌을 못 받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좀 디지털화 되다 보니까 선이 비슷하게 가고 그 다음에 캐릭터화가 좀 더 많이 된다는 느낌이 들어서 옛날에는 옛날 펭귄 같은 경우는 눈이 작아요. 그래갖고 실제 펭귄을 그려놓은 듯한 그림이었는데 요번에는 캐릭터화처럼 눈을 크게 그리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전에 나왔던 펭귄들이 요번에도 펭귄이 똑같이 나온 것 같은데 네. 달라졌어요 모습이. 네, 그런 부분에서 조금 옛날 맛이 안 나네 이런 느낌들을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제일 차이가 났던 부분은 버트라는 캐릭터였는데요. 이 리턴즈에서는 재계 캐릭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남자 캐릭터. 네. 이 버트는 딕 반다이크라는 대스타가 역할을 했었는데 노래 되고 춤 되고 탭댄스 되고 원맨 밴드 되고 연기까지 되는 배우였는데 그래서 이 영화를 이끌어가는 힘이 있었고 생동감도 되게 불어넣어줬고요. 이 뱅크스와는 반대되는 인물로 이제 갈등 구조를 그려가지고 뭔가 그런 캐릭터의 맛들이 있었는데 이런 구조들을 대부분 덜어내면서 밋밋한 캐릭터가 됐던 것 같아요. 잭 같은 경우가. 네. 잭이 활약이 별로 없어요. 사전 정보가 없었으니까 이 첫 씬부터 점등원이 나오는데 그쵸. 주요한 역할인가 했는데 보니까 영화 조금 지나 보니까 아니야. 근데 또 나와. 지금 뭐 한 번 더 나왔나 보다. 또 나와. 근데 나중에 자기가 주인공인 줄 알아요. 액션도 해. 원래는 이제 버트라는 역할이 처음에 원맨 밴드를 쿵쾅쿵쾅 하면서 17번가 가신다고요? 17번가 따라오시죠 해가지고 그렇게 시작하는 인물이었어요. 네. 근데 잭 같은 경우는 혼자서 점등을 하다가 네. 갑자기 사라졌다가 갑자기 나오고 막 하잖아요. 그냥 이웃이잖아요. 왜 자꾸 이 사람들을 해결해 주려고 이 가족에 끼려고. 네, 오지랖이 좀 심해서 보면서 좀 짜증났어요. 깔짝깔짝 깔딱깔딱. 그러니까 요 캐릭터가 변주되면서 밋밋해졌다 생각이 들었고요. 네네. 그리고 뮤지컬 영화로서는 아쉬웠던 부분이 이 노래였는데요. 네. 물론 주제가 상에도 오를 만큼 훌륭한 노래겠지만 네. 이 전작을 보면은 슈퍼칼리프레글리스틱 엑스피알리도저스라는 어떤 구절이 나와요. 뭐라고요? 네. 막 하는 거예요. 그냥 막 네. 하는 그런 구절이 있어요. 네. 그리고 침치미니 침치치리 뭐 이런 거 있어요. 근데 이런 엄청난 훅들을 보였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이전과는 달리 훅이 없어서 저는 그 예전 거를 볼 때 처음 듣는 노래였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따라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 마스크에도 보면은 치치기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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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이런 있잖아요. 이게 다 기억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은 그때 보자마자 외워버리고 저희가 부르고 다니는 거거든요.
자쿠나 마타타 이런 다 비슷한 거거든요. 안다다시. 그렇죠, 그렇죠. 안다다시. 그러니까 그런 훅들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너무 발라드고 너무 명곡이라 내가 못 외웠어. 라인을 모르겠어. 안 꽂혀요. 잘 안 꽂힌다. 그런 거죠. 네, 빈지노도 얘기했어요. 뭐라고요? 네, 쩌는 훅에는 장사 없다고. 그렇죠. 네. 누가 지지지지 이거 좋을 거라고 생각했겠어요. 네, 쩌는 훅엔 장사 없어요. 근데 이게 훅이 없어. 네. 그게 아쉬워요. 그게 너무 아쉬웠던 것 같고 이 메리 포핀스스러운 아까 말했던 훅들을 살려준 노래가 한 곡이라도 있었으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요. 전체적으로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바뀌는 이 과정에서 딜레마를 메리 포핀스 리턴즈도 여전히 껴안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아쉽다. 그런 부분이 네. 참 아쉽다. 네. 뭔가 과거 거를 살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맛까지는 못 살린 것 같아서. 네. 그러잖아요. 뭐 신라면도 옛날 신라면과 지금 신라면 좀 맛이 다르다고 느끼는 것처럼. 네. 그 아날로그 촬영 기법을 고집하는 감독님들이 계시잖아요.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님도 하물며 비행기를 탈취하는 장면을 네. 그 힘든 장면을 실제로 구현해 보겠다고 갖은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미셸 공드리 감독 보면은 되게 원초적인데 구름이 이렇게 실내에 떠 있어야 되면 손뭉치 이렇게 해가지고 네. 띄워놓잖아요. 오히려 그런 맛이 있기 때문에 이 영화도 조금 더 그런 기발한 발상을 통해서 되게 재밌는 설정이 많잖아요. 재밌는 상상이 많아서 그런 걸 CG에 기대기보다는 조금 더 독특하게 표현을 하면은 개성이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맞아요. 네. 디즈니와 미셸 공드리는 참 안 어울리는 조합이긴 한데 네. 이 미셸 공드리의 수면의 과학 같은 영화들을 보면은 네네. 그런 기법들을 여기에 사용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계속 들어요. 네, 이 영화 보면서 나오면서 저희가 하는 얘기잖아요. 약간 그게 같이 느꼈던 것 같은데 약간 개성의 결여 그런 게 조금 아쉬웠던 맞아요. 그런 작품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거까지 더했으면 진짜 완벽했을 텐데 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자 메리 포핀스 리턴즈의 감상평 듣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 초콜릿 있지 않습니까? 씁쓸해서 오히려 맛있단 말이에요. 이야기를 가지고 조금 더 씁쓸한 그런 맛을 더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너무 달콤하다. 달콤하기만 하다 끝나요. 이게 너무 환상적이야. 우리 현실은 그렇게 환상적이지 않아요. 그럴 거면은 대공황을 시대 배경을 안 했어도 될 것 같은데 그걸 던지고 나니까 좀 아쉬웠어요. 대공황을 통해서 좋은 교훈을 줬으면 참 좋았을 텐데 저희 경제적으로 다 힘들잖아요. 그렇죠. 힘들죠. 네, 요즘 먹고 살기 힘듭니다. 네. 그런 면에서 극한 직업은 마지막에 얘기해요. 소상공인들 다 목숨 걸고 일한다. 네, 이거 진짜 그거 별거 아닌 건데. 맞아요. 우리가 소상공인이. 네, 소상공인들은 보면서 눈물을 흘린다고요. 네, 맞아요. 이 영화 보면서 대공황, 집이 날아가, 굉장히 가슴이 아픈데, 뒤에 뭐가 있을 줄 알았는데, 야, 너무 현실과 달라서 그래서 극한 직업보다 낮게 주려고 네, 별점 2.5점 2.5점 드립니다. 네. 저는 어른들이 타면 재미없는 회전목마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유가 아주 적절했어요. 깜짝 놀랐네. 제가 가끔 이렇게 하나씩 나와요. 어. 노타임노식 리얼편에서도 한번 했었거든요. 한 건 했었거든요. 네, 자 3.0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영화를 재미없다고 세게 얘기를 했는데 그건 제가 동심이 없어서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고태민 군이 나온 거는 저는 좋다고 생각했던 게 전작을 안 본 사람을 대변할 수 있잖아요. 네, 전작을 대부분 안 보고 왔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저는 제 전작을 보고 왔는데 이런 것도 네. 비교도 될 수 있을 것 같고 네. 그리고 제가 현장에서 반응을 느꼈을 때는 여성분들은 굉장히 꽤 재밌게 보신 걸 같아요. 네. 일단은 아름답잖아요. 카페 온 느낌이었거든요. 네. 막 이렇게 카페처럼 이렇게 막 아기자기하고 이런 재미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굳이 뭐 내용이 별로 신경이 안 쓰시는 분들이라면 보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 어렸을 때 아이가 커졌어요. 이런 작품들 그렇죠. 재밌게 보잖아요. 되게 재밌게 보잖아요. 네. 경찰서를 털어라. 이거 미쳐요. 맞아요. 영화도 분명히 특히 또 이게 특히 어린 친구들은 굉장히 재밌게 보고 나중에 추억할 수 있는 작품일 수도 있고. 그렇죠. 네. 갑자기 생각이 드는데 되게 패딩턴 원 볼 때 좀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별 사건이 없는데 볼만한 거잖아요. 근데 패딩턴 원은 정말 명작이거든요. 네. 요거랑 비교는 하면 안 되지만 너무 귀엽잖아요. 네, 그렇죠. 뭐 어쨌든가 그랬습니다. 자, 저희는 또 다음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고담이었고요. 고태민이었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안녕.